이번에는 위례 신도시의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평당 5천만 원을 우습게 넘기면서 이제는 20억 시대를 여는 줄 알았던 위례 신도시도 위례 내에 중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2억에서 3억씩은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의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현장 답사, 현장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다녀온 아파트는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본격적인 위례 현장 분위기 전달에 앞서서 멀리 위례까지 현장 다녀오느라 고생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 답사를 다니며 직접 알아본 분위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답사를 다녀온 아파트는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34평 84 타입 기준 14억 9천만 원까지 갔던 시세가 가장 최근에는 11억 8천만 원으로 3억 원 넘게 하락한 아파트입니다. 15억 이상 대출 규제로 인해서 15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모두 15억 바로 아래로 자석처럼 따라붙으며 정확히 14억 9천만 원으로 가격이 따라붙었지만 최고가 거래가 있었던 21년 9월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난 22년 8월에 11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딱 12개월 만에 3억 1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위례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3억 원이 넘게 하락하였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매수세가 붙지 않는 이유는 바로 금리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다시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우리나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 지속된다면 매매대출 이자, 전세대출 이자가 계속 오르면서 매매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전세에 대한 부담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1, 2억 하락했다고 성급하게 매수에 뛰어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위례 현장의 분위기와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의 상품과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위례는 모든 것이 완벽한 신도시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위례의 신축 아파트들과 크지는 않지만 곧 완공될 위례 호수공원으로 도시의 쾌적함을 더하면서 서울 강남에 가깝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위례의 장점입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모자라는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위례의 교통입니다. 위례부터 신사까지 이어주는 경전철 노선인 위례 신사선이 아직도 본격적인 착공 시작도 못하면서 위례의 교통망 개선은 아직도 먼 나라의 일같이 보입니다. 교통망 하나만 완성되면 웬만한 강남과 맞먹을 만한 입지가 위례라고 많이들 하였지만 그 교통망 이 하나라는 마지막 퍼즐이 아직 맞춰지지 못하면서 위례는 미완의 신도시로 남아있습니다. 이곳 위례 현장에도 위례 신사선에 대한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위례 입주민들의 교통 개선에 대한 열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의 기본 개요와 하락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례 롯데캐슬은 2016년 2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이제 6년 차에 접어든 아파트이며 총 1673세대로 위례 내에 다른 단지들과 비슷한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사이의 일반적인 규모입니다. 위례는 행정구역상 송파구 위례, 성남 수정구 위례, 하남시 위례로 나뉘는데 그중 위례 롯데캐슬은 하남시 위례에 속하는 아파트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볼 때 위례는 그저 하나의 도시이지만 위례 내부 이곳 현장에서는 송파 위례, 성남 위례, 하남 위례 이 셋으로 나누어 급지를 매기려는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는 30평이 438세대, 34평이 1235세대인데요. 두 가지 평형 모두 드라마틱한 하락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례 롯데캐슬 아파트는 13년 6월에 분양하였는데요. 분양가부터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먼저 30평은 당시 분양가 4억에서 21년 10월 14억 2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였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8월에는 11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0개월 만에 최고가 14억 2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3억 원 가깝게 하락하였습니다. 34평은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서 21년 8월에 대출 금지 가격인 15억 원,
바로 아래인 14억 9천만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4억 9천만 원이라는 최고가 가격도 무려 3번이나 기록하였는데요. 21년 8월에 2번, 21년 9월에 1번입니다. 당시 가격은 모두 14억 후반에 실거래가 형성되며 15억 바로 아래로 따라붙는 시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5억 원은 넘기지 못하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가장 최근 거래인 22년 8월 거래에서는 11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딱 1년 만에 3억 1천만 원이 하락하였습니다. 말씀드렸듯 교통망 하나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한 위례 신도시도 이렇게 많게는 2억에서 3억까지 하락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더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금리입니다. 단순히 금리가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금리가 유례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준 금리를 급격히 빠르게 연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 상승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으면서 원화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데요. 원화의 가치를 사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폭등한 가계부채의 양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 인상 기조가 누그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미국 입장에서는 유례 없는 수준으로 돈을 풀어댄 양적 완화로 인해서 유례 없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고 있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유례 없는 속도로 급격히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국 내의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사간다고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한다면 기존의 1달러가 1,000원이었을 때는 1달러를 내면 반도체를 한 개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1달러가 2,000원이 되었다고 해보면 이번에는 같은 1달러로 1,000원짜리 반도체를 2개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달러가 2,000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올라야 자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잡고 저물가로 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은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인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결국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려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멈추고 다시 물가가 안정되어야 하는데 당분간 미국의 물가가 안정세에 쉽게 접어들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거나 낮출 분위기도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전세가가 무너지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전세 수요자가 쉽게 전세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전세금을 올려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상승하기는커녕 보합 혹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전세가가 받쳐주지 못하는 매매가도 따라서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의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잠잠해지고 충분히 컨트롤되기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자산, 우리나라의 부동산 역시도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2억 하락하였다고 하여도 매수세에 조급히 뛰어들면 안 됩니다. 이제 모든 나라는 연결되어 있고 모든 나라의 경제가 크게 보면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산의 가격도 그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자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우리나라의 경기, 세계의 경제 분위기, 그리고 특히 미국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서 그 속에 숨은 진주 같은 청약과 같은 기회를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청약, 안전한 청약 기회가 있다면 채널을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